공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경매와 또 공매는 비슷한 듯 하면서도 조금 다른 시장이기도 해요. 어떤 점이 다른지 우리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면서 말을 해볼까요? 자, 우선 공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공매를 해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공매 장점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공매 장점 아시는 분 댓글에 좀 써주실 수 있으실까요? 공매 장점 우리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공매 장점 뭐가 있을까? 공매 장점. 자, 우선은 제가 이제 항상 수업 때마다 이야기하는 부분에서의 장점은요, 온라인으로 입찰이 된다. 그렇죠? 자, 우리가 경매라는 거가 기본 바탕은 깔려 있어야 되지만, 공매를 할 때는 우선, 경매가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만 공매를 좀 하기는 해요. 그래서 온라인 입찰이 되더라. 경매를 하려면 법원에 직접 가야 되죠. 우리가 연차 쓰고 또 반차 쓰고 또 주부분들은 또 아이 맡길 곳에 어린이집에 맡겼다가 또 빨리 와야 되고 학교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시간배기가 생각보다 좀 그래요. 그런데 공매는 어때요? 직장에서 일하다가도 입찰이 돼. 그 다음에 아이 보다가도 간단히 휴대폰에 인터넷만 터지면 입찰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큰 장점이죠. 어디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 맞아요. 또 여러 가지 얘기해 주시는데 접근하는 사람이 적다. 경쟁이 적다. 오, 맞아요. 경쟁이 적다. 맞습니다. 자, 실제로 내가 공매라는 거를 해보려고 하더라도 경매하고 다르게 뭔가 좀 다르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입찰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져요. 그래서 섣불리 입찰하기가 굉장히 겁이 나고 분석하는 게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 공매가 오히려 경쟁이 주는 그런 장점들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통계를 내보면요. 경매 기준으로 한 10번 정도 입찰을 했을 때 한 번이 낙찰이 된다라고 했을 때 공매는 몇 번 정도 입찰을 하면 낙찰이 될까요? 자, 우리 경매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죠. 10번 정도는 들어가야 한 번 정도는 떨어진다. 그래서 입찰하는 횟수를 좀 늘리자. 그러면 낙찰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매는요. 별로 그렇게 많이 입찰을 안 해도 돼요. 그만큼 낙찰 확률이 높다는 건데 거의 2번 중 한 번은 들어가면 낙찰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경쟁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 공매 물건을 도전한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생각해 볼게요. 경매로 10명이 들어와. 근데 공매는 2명 들어와. 똑같은 물건인데. 그러면 당연히 낙찰 확률도 높아지고 그만큼 사람이 없으니까 입찰가도 낮게 써도 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을 텐데 오늘 제가 실제로 얼마나 싸게 낙찰이 되는지 실제 함께 볼 수 있는 물건 한번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온라인 입찰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자, 우선 우리 여러분들이 아파트 단기 매도 요걸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자, 아파트가 아무래도 빌라보다 수요는 많다. 요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일단 처음 도전할 때는 아파트를 위주로 도전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경매로 했을 때는 너무 경쟁이 치열하니까 섣불리 도전할 엄두를 못 내는데요. 사실 공매로 할 때는 아파트를 해도 너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좀만 수익이 나는 물건이다라는 확신만 있다면 바로 입찰만 하더라도 낙찰이 되거든요. 실제로 저희 회원님들도 정말 아파트로 낙찰을 많이 받으시는데요. 공매로 낙찰 받을 때 평균 경쟁률이 일반적인 아파트예요. 한 2명에서 3명, 신탁 공매로 넘어가면 진짜 그건 1명, 2명 들어오고요. 일반적인 아파트 공매인 압류재산 공매 이런 것들을 본다 하더라도 경쟁이 그렇게 많지 한 5명? 네, 이 정도밖에 안 들어오니까 도전하면 내가 낙찰을 받는다는 게 너무 큰 장점이죠. 특히나 요새는 이 너무 아파트나 빌라나 이런 부동산 시장이 혼돈에 와 있기 때문에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싸게 가져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함께 물건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자, 요새 핫한 지역이 있습니다. 맞춰보실까요? 경기도입니다. 어딜까요? 여러분들. 최근에 7월 달에 규제 지역이 추가로 발표됐죠. 동탄, 구리, 그리고 용인, 기흥 이 세 군데가 발표되면서 좀 핫하게 주목받는 곳이 새로 생기기 시작해서 혹시 어딘지 아실까요? 이곳이에요, 오늘 볼 곳이.
어딜까요? 여기가 바로 평택입니다. 와, 평택. 자, 경기도 평택은요, 지금까지 한창 뜨거워질 때 21년도 그때쯤에는 막 뜨거웠다가 최근에는 약간 소외되는 지역으로 지금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평택의 근처에 있다 보니까 이 동탄구리 용인 기흥이 막히면서 평택으로 풍선효과처럼 벌어지는 곳들이 생기면서 평택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곳이 평택이 또 왜 좋냐면 일자리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일자리가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평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핵심 일자리가 뭐가 있냐면요. 평택에도 삼성 공장, 반도체 공장이 있는 거 아신가요? 반도체 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삼성에. 우리가 화성만 생각하지만 수원, 삼성 이렇게 생각하지만 평택에도 반도체 공장이 굉장히 커다랗게 있어요. 평택에서 제천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 라인을 타고 가다 보면 옆에 엄청나게 높은 타워 크레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공장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짓고 있어요. 그래서 평택이 삼성, 그럼 삼성이 들어온다는 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하청 업체들 또 굉장히 협력 업체들도 많이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반도체라는 게 단순히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필요한 원재료라든지 또 주변에 조립해야 되는 기계라든지 또 원료, 재료 엄청 많단 말이죠. 이 관련 협력 업체들이 굉장히 낙수 효과로 풍부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평택이 지금은 다시 또 공장 창고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곳에 있는 아파트 공매 물건을 볼 거예요. 자, 이 물건이 왜 돈이 되는지 함께 볼 텐데요. 우리 구루터기님께서 권리 분석이 어렵다는 생각이 접근이 어렵다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오늘 이 권리 분석이 얼마나 쉬운지도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물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더 확대해서 자, 해당 물건은요. 압류재산 공매라고 하는 공매입니다. 자, 이 공매는요. 세금을 조금 못 내 가지고 나오는 공매들을 압류재산 공매라고 합니다. 이 압류재산 공매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어떻게 내는지 한번 볼 텐데요. 자, 이곳은 평택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청북이라는 동네에 있는데요. 이곳이 평택에 고덕이라는 메인 도심이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서측으로 들어가서 약간 그 조금 더 외지긴 해요. 외졌는데 수요는 굉장히 많아. 왜냐면 주변에 일자리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보지 않는 지역인데 의외로 돈이 굉장히 많이 되는 단기 매도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해당 아파트는요, 지금 23평, 전용으로 23평이지만 아파트 평수로 치면 몇 평일까요? 27평형 사이즈 되는 아파트입니다. 자, 감정가가 2억 5천인데요. 현재 1억 7,780만 원까지 유찰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건요. 여기 화면에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조금 가려졌죠? 올려볼게요. 자, 여기 보면 공매의 특징입니다. 6월 22일, 29일, 7월 6일, 7월 13일. 오늘 촬영 날짜가 7월 13일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유찰이 돼요. 우리 경매는 한 달에 한 번씩 유찰이 되죠? 근데 공매는 어때요?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10%씩 유찰이 된다는 거죠. 자, 그만큼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공매는 속도전입니다. 속도전. 자, 지금 현재 최저가까지 떨어졌는데 이번에 차면 아마 사람들이 조금 입찰을 할 것 같긴 한데 지금 공매는 또 장점이 뭐냐면 온라인 입찰을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월, 화, 수 3일간 입찰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롭게 조사할 시간도 있다는 게 장점이죠. 자, 이 물건 지금 한번 볼 텐데요. 주변에 지도를 보면서 얼마나 일자리가 많은지도 함께 살펴볼까요? 자, 지도를 한번 띄워볼게요. 자, 보시면 자, 해당 아파트는 이곳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곳에 있는데요. 주변을 살펴보면 약간 주거지가 약간 외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위성 지도를 살펴보는 순간 이렇게 바뀌거든요. 주변에 산과 논밭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곳에만 자그맣게 아파트 몇 단지 정도가 몰려 있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아, 이거 너무 시골 아니야?
생각하면서 이 아파트를 넘길 수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이거를 조금만 지도를 줄여보면요. 우측으로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산업단지, 여기도 산단, 그리고 주변에 공장 창고 부지가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이 일대의 일자리가 굉장히 풍부한 곳입니다. 자, 이곳에서 거주하시는 우리 산단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주거지라고는 여기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항아리 상권은 들어봤는데 항아리 주거지역 들어보셨나요? 자, 이것이 바로 항아리 주거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확대해 보면요. 우리 물건의 또 장점이 보입니다. 어떤 게 장점인지 우리 지도를 제가 잠깐 멈춰 둘 테니까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우리 아파트의 장점을 한번 지도를 통해서 찾아볼까요? 자, 어떤 게 장점일까요? 한번 볼까요? 장점 보이세요? 자, 눈에 띄는 장점은 네, 여기가 지금 초등학교가 있어요. 네, 평택에 있는 청하초등학교라고 있는데 초등학교가 우리 아파트에서 완전 붙어 있죠. 길을 건너지 않고 간다. 바로 초품화, 완전 초품화. 네, 신여성님께서 공원이 가깝다. 맞습니다. 여기도 세터 근린공원 해가지고 공원도 가까운데요. 이 옆에도 태미 근린공원 해가지고 또 있고요. 옆에도 공원이 엄청나게 커다랗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좋은 점은 뭐냐? 바로 옆에 위성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면 이 축구장, 그 다음 도서관, 있을 만한 게 다 있다는 거예요. 와, 어떠신가요? 그리고 이 아파트 단지가 그렇게 오래된 곳이 아닌 게 거리비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아파트 단지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자, 여기 있는 아파트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아파트인데요. 주변에 지금 상가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잘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들도 굉장히 널찍널찍하죠. 네, 굉장히 넓어가지고 살기에는 굉장히 쾌적한 아파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완전 초품화에다가 주변에 공원에다가 축구장, 도서관, 그 다음에 바로 여기 보면 우리 아파트에서 밑으로 살짝만 내려오면 여기가 바로 중심 상업지역입니다. 자, 지적 편집도를 켜보면 분홍 색깔로 표시된 곳이 상업지역이라는 곳인데요. 이 상업지역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뭐 여러 가지 상가들, 맛집들 이런 것들이 몰려있는 곳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병원도 보이고요. 한방병원, 스타벅스도 있고요. 투썸, 이디야, 뭐 커피, 롯데리아, 등촌샤브, 파리바게트, 베스킨 엄청 많네요. 이곳에 아주 맛있는 음식점들도 몰려있는 곳에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공매 물건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최저가가 1억 7,780까지 유찰이 됐어요. 자, 그런데 아파트 경매로 치면 우리 한번 예상해 볼까요? 자, 아파트 경매 아파트 시세가 한 2억 4천에서 5천? 요 정도 잡아볼까요? 음, 인데 이게 경매다. 그러면 이 물건이 낙찰이 얼마에 될 것 같은지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얼마에 낙찰될까요, 여러분? 이게 경매로 나왔는데 시세가 2억 4천에서 5천 정도 된대요. 이거 왠지 얼마에 낙찰될 것 같은지 우리 입찰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찰한다. 자, 그러면 나는 이 정도는 써야지 낙찰될 것 같아. 그 금액을 한번 우리 채팅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음. 자, 경기도 평택이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일반적인 이것도 아파트 컨디션은 이상 없어요. 권리 분석에도 이상이 없다 가정하는 거예요. 자, 이 물건 얼마에 낙찰될까요? 이윤선님께서 2억 천 얘기해 주셨습니다. 와우. 우리 이윤선님께서는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신 분이에요. 왜냐면 처음 경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정도 얘기하냐면요. 1억 후반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이거는요 진짜 거의 어렵다 보셔야 돼요. 자, 구루터기 님도 2억 천 얘기해 주셨네요. 우와, 남부자님, 다 똑같이 2억 천 얘기해 주시네요. 구루터기 2억 천에서 2천 해주셨는데 다른 분들 보고 살짝 올린 거 아니죠? 자, 좋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요, 이 정도 경매로 하려면 최소 못해도 2억 천 이상 써야 돼. 사실 정확히 말하면 2억 천도 아슬아슬하고요. 2억 1,500에서 2억 2천까지는 써줘야 돼요. 2억 2천. 요 정도는 써야 라인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낙찰 라인에 들어간단 말이죠.
물론 이것도 시세 다른 사람들이 2억 4, 5천에 살 때 내가 아파트를 2억 1,500에서 2천에 산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저렴하게 사는 거는 맞지만 우리가 경매적으로 바라봤을 때 생각보다 우리는 단기 매도를 하기 때문에 비용들이 나가는 것들이 꽤 있죠. 어떤 것들이 나가요? 취득세 당연히 누구나 내는 거지만 우리가 단기 매도를 할 때 수리도 뭐 기본적으로 도배장판도 해야 되겠죠? 또 뭐 해야 돼요? 조금 약간 컨디션을 좀 손보려면 약간 뭐도 해야 되나? 약간 조명도 좀 바꿔줘야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매도로 하니까 세금도 내야 되죠. 근데 물론 매매 사업자로서 절세는 하겠지만 복비도 나가죠.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생각보다 수익이 많이 안 남을 수도 있다는 게 단점이죠. 하지만 이게 압류재산 공매로 넘어오니까 지금 현재 어때요? 1억 7,700, 2억보다도 더 낮게 유찰이 됐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공매 시장의 장점이라는 건데요. 지금 현재 과연 시세는 얼마 되는지, 그리고 권리 분석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물건은 압류재산 공매이기 때문에요. 권리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경매하고 조금 보는 게 달라요. 경매에서 권리 분석을 할 때는, 자, 말소기준 권리를 찾고, 대항력이 있나 없나 이거를 따지는 건데 자 제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 자 말소기준 권리가 있대요. 그런데 소유자가 살 때, 소유자가 살 때는 권리 분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러분 다시 소유자가 살 때는 권리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유자. 약간 버퍼링이 있어서 답변이 올라올 때까지 잠깐 기다릴게요. 혹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또 댓글 달아줘야 됩니다. 소유자가 살 때는 권리 분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압류재산 공매에서는요, 권리 분석을 위해서 반드시 재산명세서라는 문서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재산명세서 한번 보고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자, 재산명세서를 보면요, 약간 경매하고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보면, 오, 누군가 거주하신대요. 그런데 전입신고 날짜가 20년도예요. 말소기준 권리 찾아야 되겠죠? 말소기준 권리는 등기부 등본에서 가장 빠른 날짜입니다. 밑에 건물 등기부 볼까요? 자, 보니까 근저당권이 2017년 1월에 지금 설정이 됐기 때문에 누군가 살긴 살지만 근저당권보다 늦습니다. 결국 대항력이 없는 물건이다라고 끝났습니다. 자, 이게 압류재산 공매의 권리 분석이에요. 경매랑 똑같죠? 그래서 경매랑 똑같은데 다만 보는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요.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불안하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매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니까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자, 결론적으로 보면 권리 분석이 없는 아주 안전한 물건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간단히 선품 한번 팔아볼게요. 자, 네이버 부동산에 가서 우리가 부동산 여기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의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시세 실거래. 자, 확대해 보고 좀 키워 볼게요. 자, 해당 타입은요. 101 B 타입 요 아파트인데요.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최근에 거래가 좀 이루어졌네요. 얼마 전에 되는지 볼까요? 자, 7층이 2억 3천, 11층이 2억 4,900, 3층이 2억 3천. 자, 요 정도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매매 물건도 한번 볼까요? 낮은 가격순 가장 저렴하게 나온 것부터 볼게요. 자, 지금 좌측에 보면 3층이 이제 2억 4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밑으로 가보니까 중층이 2억 5천, 2억 5천 5백, 2억 6천,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1층이 2억 2,500 하나 나왔네. 1층. 그 다음에 저층 2억 2,500, 2억 3천, 2억 3,5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천, 자, 그러면 우리도 2억 3,500에서 4천 정도는 될 것 같다. 왜? 우리 아파트, 현재 이 아파트는요, 지금 몇 층이냐면 13층이에요. 13층.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물건의 시세를 한 2억 3,500에서 4천만 잡는다고 가정해보면 어느 정도 수익 구간이 나오는지를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자, 이 아파트를 2억 4천 정도를 했을 때 절대 2억이 안 넘어간다는 거죠. 2억 미만에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낙찰가율도 굉장히 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분석까지 가능하죠. 자, 현재 이 물건이 1억 7천 얼마예요? 지금? 1억 7,800이에요. 1억 7,800. 최저가가 1억 7, 8억. 와, 진짜 저렴하죠. 그러면 지금 이 물건을 물론 최저가에 낙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한 1억 8,500? 1억 9천 잡아볼까요? 낙찰을 이거 에만 낙찰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2억 4천짜리 아파트를 1억 9천에 낙찰받는 게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너무 괜찮죠? 무려 5천만 원의 차익이에요. 그렇잖아요. 무려 5천만 원의 차익이 난다라는 게 가능해지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물건을 입찰하려면 평택까지 갈 필요도 없겠죠? 온라인으로 입찰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낙찰받고 명도도 똑같단 말이에요. 경매랑 공매는 명도 과정이 똑같아요. 뭐 인도방향 제도가 없다는 거는 당연히 다르긴 하겠지만 실제로 강제 집행까지 가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명도 협상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이 물건을 도전하는 게 경쟁도 없네? 그쵸? 온라인으로 그냥 들어가서 클릭만 하면 되네? 그죠? 시세조사도 아파트가 어렵지도 않네? 들어가면 5천이네?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경매를 아예 안 해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물론 경매를 좀 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경매로 한 사이클 정도를 돌려봐야만 공매를 할 때 더 확장이 되고 응용력이 생기거든요. 왜냐면 제가 오늘 본 이 압류지상 공매는 정말 가장 기본적인 공매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렵지 않다는 아파트만 봐도 이 정도 차익인데 이게 만약에 신탁 공매 그리고 빌라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수익은 더 커지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제로 저희 회원님들도 정말 그 공매 물건을 다 쓸어오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번에도 저희가 29기 앞에 있는 기수 회원님들이 제가 수업 시간에도 추천 물건을 이렇게 여러 가지 분석도 해드리고 드리는데요. 거의 추천 물건을 다 쓸어서 담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나오는 웬만한 좋은 빌라 아파트 공매 물건은 저희 학원에서 다 쓸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루타기님 투자 입장에서는 1억 9천에 받아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매 시장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부동산 규제가 왔네, 뭐 어렵네, 대출이 안 되네, 대출 다 되거든요. 대출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뜬구름 잡는 그 소문 때문에 도전을 못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도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말이 있죠. 나의 운명은 내가 결정한다. 누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도 결정이 되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서 도전하고 낙찰을 받고 있거든요. 딱 하나만 낙찰받아도 이렇게 수익이 크니까 내가 경매를 어느 정도 해봤다면 공매를 한번 도전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여러분들이 공매를 하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계속해서 멘토링도 도와드리고 함께 분석도 같이 해드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 보시고 해당 아파트 한번 입찰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 꼼꼼하게 분석해보고 들어가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물건 말고도 정말 많은 다양한 공매 물건들이 지금 막 쌓여 있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 한번 7월 달에 한번 제대로 한번 공매로 수익 내보고 싶은 분들은 저희한테 한번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다음 주 저희가 7월 15일 이번 주 원래 개강이었는데 저희 행정상 착오로 다음 주 7월 22일 날 저희가 개강을 하게 되는데요. 수요일 오전에 저와 함께 공매를 한번 달려보실 분들은 함께 저희 교육 문의 전화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한번 복습해보면서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하기 나름이구나. 어떻게 하면 더 커다란 수익을 내면서 투자를 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